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올라간 환율도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반가운데요.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또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말 그대로 파랗게 질린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대형주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LG전자, 삼성전기, 이노텍, 디스플레이 다 빨간불인데 특히 하이닉스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지금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죠.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LNF는 4에서 5%가량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도 빨간불 가득 들어와 있고 자동차 대표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NC소프트 등등의 종목까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섹터로 보면 원격 의료 관련주, AI 관련주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개장 특징주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로의 수급이 다시 이동이 되면서 이제 화학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유화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으로 실적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쪽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중국이 어느 정도 강도의 부양책을 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 핵심 포인트가 뭐냐? 몇 분기 연속의 적자로 인해서 밸류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을 어느 강도로 하던 말던 상관없이 일단 적자를 강력하게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현재 밸류는 아직도 싸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별거 없으면 다시 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충격이야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중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 리오프닝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 경기나 중국의 경기 전반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다시 돌아서려면 제조업도 강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 중국의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들을 팔았던 기업들이 예전만큼의 주가 회복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들이 지난 4, 5분기 연속, 한 6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면서 뭘 했겠습니까? 비용 효율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마진 쪽에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주면 주가가 지금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등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리오프닝 핵심 포인트는 관광, 면세점, 화장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공장의 정상화에 따른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좋은 의견을 드렸고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2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대한유화 얘기해 주셨었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9%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좀 좁은 시각에서 보면 관광이나 여행, 화장품 이쪽이 되겠지만 또 이걸 넓혀서 보면 공장이 확실히 돌아가고 제조업이 회복이 돼야지 관련 기업까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열어볼 텐데요. LG 이노텍입니다. 앞서 삼성전기가 오늘 2%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LG 이노텍도 오늘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12월 중순부터 거의 말부터 얘기해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6%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독 기사가 전해졌어요.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임대해서 3D 모듈을 만든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나 전장 쪽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이제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네, 결국 IT 부품 쪽, IT 세트의 판매가 둔화되면서 부품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뭐 여전히 뭐 빠르다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세트 쪽에서의 부진을 다른 쪽에서 뭔가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전자가 모두 한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줄어든 가전과 IT 세트의 부진이 자동차를 통해서 일부 회복될 수 있고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부진을 이끌어왔던 애플 중국 공장의 흐름도 일단은 1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기저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를 코앞에 두고 네.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킹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금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국의 민 주식 뭐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을 동반하지 않은 종목군들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하이닉스의 2%의 강세, IT 부품의 강세, 이들 종목은 뭐 그동안 뭐 적자가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흔들림이 있다고는 하지만 펀더멘탈 그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땐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로의 전반적인 종목 이동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부터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IT 세트의 부진함을 다른 쪽에서 뭔가 뚫어내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의 금리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주 일변도에서 뭔가 그래도 좀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에 대한 질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LG 이노텍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는 꽃길일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는 또 바닥 수준이죠. 사실 바닥을 이제 찍은 것인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12월 초에 제시해 주셔서 목표 주가였던 16,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금 거의 목표 주가 부근에서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반등의 키워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 뭐 안 좋죠. TV 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연 좋아질까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VS의 성장을 보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LG노텍도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의 흐름도 한번 보자.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판 성장도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아픔은 주가에 녹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향후 성장할 것 좀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향후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LCD도 늘어날 거고 OLED도 늘어나겠죠. 프리미엄 제품은 OLED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그런 차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상관없이 최근에 버튼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기서 우리가 센터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뀌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컨트롤 패널 마찬가지로 바뀌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뭐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저기서 이제 룸미러까지는 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과연 사이드 미러까지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디스플레이와 터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알고 있는 악재? 그거 줄어들잖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성장을 볼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재 이 종목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내 적자겠지만 그 적자의 폭을 빠르게 줄이고 그 빠르게 줄이는 적자의 핵심 포인트가 기존에 안 좋았던 뭐 TV 이런 쪽이 아니라 결국은 새롭게 성장하는 모델이 더해지면서 빠르게 적자를 줄여나가는 혹은 뭐 하반기 정도 혹은 뭐 4분기 정도에 정말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주가는 싼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은 한 가지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점유율로 봤을 때 지금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의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인과 연합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 전장 부품 쪽 LG 마그나의 그 조인트 벤처의 전반적인 전장 부품의 실적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G 디스플레이에게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긴다. 줄어드는 TV와 PC의 그 수요를 다른 쪽에서 메꿀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현재는 주가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동안 이 TV 쪽에서 부진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또 새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근데 적자는 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죠. 뭐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덩어리가 결국은 TV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OLED TV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저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올해도 대폭 적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수치는 뭐 정확하게 당연히 맞지는 않겠지만 저게 이제 뭐 비슷한 수치, 저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뭐 최악의 국면의 흐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CD 쪽에서도 뭐 뚜렷한 회복이 있을 리가 없고 PC 쪽의 회복도 당분간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적자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의 최대 투자 포인트는 뭐냐? 실적 발표될 때마다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빠르게 뭐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다른 쪽에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주력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그 볼륨이 컸던 쪽에서 이런 식의 적자가 나면 결국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적자가 여전히 빠르게 안 줄어드네 혹은 적자가 줄어들었는데 예상보다 덜 줄어들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비교적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될 뭐 3월 말 4월 초 정도에 가서는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으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 그때는 오히려 더 반발 매수세가 강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 발표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반등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근데 12월 달에 저점 찍을 때 이미 뭐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저 정도의 밸류라면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멈출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상반기 내에 의미 있는 적자 축소가 나타나게 되면 PB 밸류상 거의 정말로 바닥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적자 내는 시기의 평균치를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PB 0.7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16,000원은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 권역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저항 영역은 그러면 어디가 될 거냐? 한 0.7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증권사마다 약간 그 흐름이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이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까 매년 BPS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가 줄어드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한 18,000원, 19,000원 정도가 0.7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상승 여력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건데요. 이 종목 최근에 신고가를 썼고 그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일단 5%가량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랫골이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최근의 상승세부터 한번 이유를 짚어볼까요? 네, 뭐 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저쪽에 있는 건설 기계들 지금 뭐 굉장히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잘 되고 있느냐? 과연 주택건설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건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최근에 굉장히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뭐가 잘 되기 때문에 과연 저 건설 기계가 잘 나가는 걸까? 중국은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고요. 중국이 정말 얼마나 모멘텀이 붙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 혹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 수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냐? 광산 개발. 네. 미국의 인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 노후된 인프라 지금 때려 부시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 것들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그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지금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태치먼트 같은 것들도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용 엔진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방산용 엔진까지도 플러스 포인트가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붙으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 급등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흔들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미 시장 쪽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적은 올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일까요? 네, 일단 뭐 아주 탄력적인 성장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그래도 탄탄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환율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수치가 그대로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 정도의 마진율을 유지를 한다면 지난 2019년까지의 저런 화려한 흐름을 이어가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엔진 사업부의 주가 성장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는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동향,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을 때 캐터필라와 페어링 되고 있으니까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캐터필라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태치먼트의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거솔랜드도 같이 이제 신고가가 났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건설 장비나 기계 쪽, 산업용 기계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고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의 뭐 주가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뭐 일본 기준의 대응보단 뭐 주봉 혹은 더 긴 관점에서의 추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밸류 부담은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의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밸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 장비 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수요가 만약에 정말로 강하게 붙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입장에선 전 세계 경기 입장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두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인 터키, 시리아 지진과 관련된 이런 재건 수요까지 붙을 경우에, 아까 지금 보시고 있는 저 건설 장비의 전체적인 판매 추이가 줄어들까 앞으로 더 늘어날까, 한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현재 페어링돼서 같이 가고 있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일본의 이제 뭐 경쟁 기업들이 정말로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을 보일 때는 같이 내려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 종목이 무너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두시기보다는 뭐 기술적 저항선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비중을 조금 조절하거나 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일단 페어링된 종목군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간다면 저는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 가격보단 동행해서 가고 있는 지표와 종목군들의 흐름이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